그 누구도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란 바로 기업의 존재 이유는 끊임없는 성장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업의 성장은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이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사퇴, 교체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반도체, 인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었었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죠. 인텔, 또 신발로 유명한 나이키, 또 많은 분들 커피 드시죠? 스타벅스.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인텔, 나이키, 스타벅스를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었던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작년 12월 1일 전격 사임했어요. 2021년 2월 취임 이후 2년 만이에요. 사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실적이 안 좋으면 사임하는 거예요. 인텔의 실적 악화와 기술 경쟁에서 부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업계에서는 실패한 경영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겔싱어는 취임 당시 인텔의 재건을 위해서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인텔은 주요 기술 트렌드에서 밀려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 이 붐을 타고 급성장한 엔비디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을 장악을 하고 3조 4천억 달러까지 말이죠. 올라갔었죠? 그렇게 시장 가치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조정받아서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예요. 인텔의 약 3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예요. 또 인텔은 PC 또 서버용 CPU 시장에서도 AMD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또 모바일 칩 시장에서는 퀄컴에 또 밀려서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겔싱어는 미국 내 반도체 이 제조를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하고 첨단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CPU 아키텍처 도입 등을 추진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글로벌 기업들의 CEO 교체 바람이 거셉니다.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예요. 나이키. 작년에 CEO 교체 단행했어요.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했고 또 중국 시장의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가 큰 타격이 된 것입니다. 실제 성장세를 거둬가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나이키의 매출 감소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시장에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던 나이키 코리아의 매출이 지금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나이키 코리아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감사 보고서 작성 이후 지금 처음이에요. 이런 실적 부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또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이죠. 체인 스타벅스. 역시 CEO 교체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청사진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도 작년 8월 13일 실적 부진 등의 책임을 물어서 CEO를 해임했어요. 그래서 후임자로 브라이언 니콜을 선임한 것입니다. 이 기업들 최근 5년간 주가 수익률 한번 봅시다. 인텔 마이너스 66%. 반도체 종목들 보면 5년 동안에 엔비디아, TSMC, 또 브로드콤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인텔은 완전히 역성장이죠. 완전히 우하향. 5년 동안에 66%. 우리는 5년이면 가장 기본 2배죠. 100% 이상 올라야 됩니다. 나이키 마이너스 35%. 스타벅스 플러스 10%. 겨우 10%예요. 5년 동안.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10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 종목이 마침 ETF 종목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60%.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이에요. 항상 종목들의 이 기간별 투자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 나스닥 100 ETF의 수익률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년 동안, 10년 동안 수익률 비교해 보면 나스닥 100보다 더 좋은 수익률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웬만한 종목에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이 꼭 타이거뿐만이 아니죠. 미국과 세계 경제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다가도 일시적인 후퇴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무한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투자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한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행 중인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실행 중이죠. 투자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분명히 생깁니다. 요즘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하고 힘들었던 하락 구간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사고팔고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걸 팔아버려요, 무서워서. 그럼 바닥일 때가 가장 공포가 심할 때 아닙니까? 그때 보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바닥일 때가 공포가 가장 심하거든요.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튀어오를 때, 그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그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럼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뒤늦게 또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마인드로 투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 이 군중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식 투자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주가의 등락의 이 공포를 견뎌내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 결과의 보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주가 등락 매일매일 오르내립니다. 특히 요즘 심하죠. 올해 들어서 이런 공포를 견뎌내고 장기적으로 보유한 결과, 그거에 대한 보답이에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장기 투자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평생을 보유할 건데 요즘에 흔들리는 구간 당연히 지나갑니다. 앞으로 또 22년도 하락장처럼 언제 또 하락장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도 22년도 그때 10개월, 1년 가까이 지냈듯이 또 지내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요즘에 하락 구간 또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잘 견뎌내시리라 믿겠습니다.